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사 가르치는 박소연입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이렇게 또 기출드릴 교재를 가지고 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녹화 일정이 이게 커리큘럼이 진행되고 있다 보면은 거기에 제가 부족하지만 거기에 올인을 해도 그리고 잠을 줄여도 시간이 잘 안 납니다. 정말로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틈날 때마다 이거를 계속 항상 염두를 해두고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상반기까지는 최대한 많은 자료를 한번 올려놓도록 저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진남북조 기출 문제들을 한번 쭉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진남북조는 시기적으로 자, 한 나라가 결국에는 이렇게 3국으로 분열이 되었죠. 자, 그랬는데 사실상 통일을 한 게 위나라인데 이 위나라 원래 황실은 조씨인데 사마씨에게 찬탈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진으로 이렇게 국호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근데 진나라도 그리 안정이 오래가진 못하고 북방 유목민족들이 오호를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내려오고 거기에 수많은 정권들이 난립하는 형세가 펼쳐집니다. 근데 그 국면에서 이 진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강남 쪽으로 이주를 해서 왕조를 이어갔죠. 그래서 그들을 우린 동진이라고 부르고요. 이때 동진의 수도가 건강, 오늘날의 난징이라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동진으로부터 뭐 송, 제, 양, 진, 한족 왕조들이 굉장히 많이 교체가 되면서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교육과정상 이 나라들을 세부적으로 다루진 않고 이런 사실이 있었다. 요 정도로 보고요. 오히려 다루는 곳은 어디냐면 여기 우리가 포인트 제가 접근했다 써놓은 것처럼 북조의 북이란 나라가 정치사에서는 중심이 돼요. 자, 이 오호가 뭐 흉노도 있고 선비도 있고 저 갈 강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선비족이 북쪽을 통일을 합니다. 바로 화북을 통일한 북이라는 나라가 되겠고요. 자, 이 북이라는 나라의 가장 유명한 군주 효문제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수도 자체를 그들이 머무르던 좀 북쪽에 있던 다툼이 아니라 전통적인 한족 정치의 중심지죠. 러양천도를 하게 되고요. 철저하게 한족화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언어도 의복도 여러 가지 제도도 한족화 한족의 정치를 제도나 풍습을 따르고자 했던 건데 이런 거 보면 우리 중국에서 뭐 요나라, 뭐 금나라, 그다음 몽골의 원, 그다음에 뭐 만주족의 청, 다 이런 유목민족들이 세우고 중국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다스렸던 나라들도 자신들의 독자성은 유지를 했거든요. 오히려 뭐 강요를 한 것도 있고 한족들에게. 근데 이제 효문제는 특이하게도 철저하게 그들이 스스로 한족화가 되고자 하고 결혼도 이제 한족 여인들이랑 하면서 이렇게 섞이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토지제도로 균전제를 실시합니다. 국가가 모든 토지를 장악을 하고 그걸 균등하게 분배한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군역을 보고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도 합니까? 뭐 세금을 수출할 수도 있고 이런 제도. 이게 균전제인데 바로 수나라나 당나라에 이것이 계승이 되었다. 자, 그다음 삼장제라고 해서 요거는 향촌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조직을 하는 겁니다. 뭐 몇 개 가옥에서 몇 명을 묻고 그걸 그 묶은 대표들 중에서 또 몇 명을 묻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잘 향촌이 조직이 되어야 균전제 같은 또 제도가 잘 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삼장제라는 것은 자세하게 다루진 않고 교과서에서 다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일부 이렇게 선지가 한번 응용된 적이 있어가지고 자료에서 응용된 적이 있어가지고 가볍게 실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북쪽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 북위가 분열이 됩니다. 북제, 북주 분열이 돼요. 사실 이제 뭐 동위, 서위도 있습니다만, 자, 그렇게 분열되다가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상황을 자, 북조든 남조든 수나라가 통일을 하면서 정치사는 마무리를 하게 되고요. 수나라 다음이 당나라죠. 자, 경제 쪽 균전제 말씀을 드렸고, 자, 요게 진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국품중정제 꼭 기억해 주시고, 출제가 엄청 잘 돼. 바로 관리선발제도인데, 우리가 관리선발제도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수나라 이후의 과거제죠. 근데 그 이전에, 어, 중정관이 올린 향품에 따라, 그러니까 이제 곧 추천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추천이 보통, 어, 잘 사는 집안의 자제들, 그러니까 문벌 귀족들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중정관이 오면 또 그들을 잘 이렇게 또 대우도 해주고 이렇게 연줄도 있고 이런 이제 유력 가문의 자제들이 높은 향품의 레벨에 이렇게 포지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고위 관직을 차지하게 되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문벌 귀족이 형성되는데 기여를 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국품중정제입니다. 자, 문화적인 특징을 보니까 현실 도피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왜냐면 이 시기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그 뭐 유목민족의 침공, 여러 나라가 난립, 전쟁이 많음 이러다 보니까 특히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온 한족 귀족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복잡한 난세 다 잊어버리고 속세를 떠나서 현실 도피적인 시와 자연 뭐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자, 그게 가장 상징적인 게 위진 시대에 나타났던 일곱 명의 뭐 현자다.
그래서 이제 중림 칠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나 떠나 가련다 이런 현실 도피적인 성향이 드러나 있는 귀거래사 이런 작품들 유명합니다. 자, 그밖에 회화로는 뭐 여사잠도, 구계제 여사잠도 이런 거 있고요. 자, 그다음 불교에서는 인도 순례를 했던 동진식의 법현이나 그다음에 석굴사원, 북위에서 만들었던 윈강 룩먼 석굴사원 이런 것들이 유명한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료 볼 거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도 형태가 이렇게 응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페이지가 이렇게 명시된 건 제 수능 개념 올인원 교재 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북쪽에 북위가 위치하고 있고 뭐 석굴사원 이런 위치 윈강 그 다음에 원래 평성이었는데 여기는 로양으로 천도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송이 우리가 흔히 유명한 그 송나라가 아니라 송제 양진할 때 그 남조의 송이고요. 여기 건강해 보일 겁니다. 오늘날의 난징 여기가 남조 정권의 항상 중심지였다. 한반도는 삼국시대였고요. 윈강 룩먼 석굴 사원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석굴암이랄지 비슷한 문화 양식을 공유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귀거래사, 여사잠도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다음 출제 키워드입니다. 기출 현황이요. 위진남북쪽 구품중정제, 그 다음에 한화정책과 석굴, 그다음 구품중정제, 귀거래사, 효문제, 균전제 골고루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지금부터 기출문제 풀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1학년도 6월 평가원입니다. 가의 황제는 삼장제 이런 식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몰라도 사실은 다른 키워드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도읍을 로양으로 옮겼어. 로양천도 있고요. 자, 그다음 선비족의 풍습, 호복을 금지. 자, 그래서 한화 정책이 드러나 있는 효문제고 효문제는 북이란 나라지. 자, 북위는 균전제를 시행합니다. 정답은 매우 간단하게 이렇게 도출이 되었고요. 자, 천호제를 운영했다. 이거 몽골이고요. 정화의 함대의 명나라 영락제. 네르친스크 조약은 청나라 강희제 때 황소의 난을 계기로 쇠퇴한 건 당나라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이건 똑같은 문제였고요. 자, 그다음에 20학년도 6월 평가원 한번 가볼게요. 밑줄친 이 제도가 시행된 시기. 자,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죠.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닦았는데 관료가 될 만한 인물을 가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능력의 좋고 나쁨에 따라 구품으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걸 중정이라는 이제 관리가 파견이 되어서 추천을 하는데 결국에는 능력만 보는 게 아니라 지방 유력자의 의견이 반영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문의 높고 낮음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그런 가문들이 문벌귀족이 되었다. 구품 중정제가 언급이 되어 있고 이 시기는 넓게 위진남북조 시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수시력 원 귀거래사 정답이죠. 귀거래사 현실 도피적 성격의 문학이 나타났다. 자, 서상기 뭐 비파기 이런 연극들은요 원에서 대표적이고요. 절도사는 당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무관이고 시박사는 뭐 당도 있고 송도 있고 원도 있고 해상 무역을 관할하는 관청이 되겠습니다. 18학년도 9월입니다. 밑줄진 제도. 자, 위 나왔고요. 가문의 지위 고하를 따지지 않고 재능과 덕망에 따라. 근데 이런 것들이 객관화되기가 어렵고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가 끼어들기가 쉽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인물을 평가해서 등급을 매기는 관리가 점차 가문을 중시했다. 그러니까 중정관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역시 위진 남북조 시대 표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 때 키워드를 찾아보면 2번 여사잠도 바로 나오는 거죠. 고개지. 자, 동경모관옥은 송나라 카이펑의 모습. 그다음 오경정인은 당나라 공영달. 천공괴물은 명나라 실학입니다. 그다음에 청명상하도를 감상한다.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송나라가 되겠습니다. 송나라. 그래서 송나라 그 수도 카이펑의 번화한 모습을 여기 청명상하도는 그림으로 묘사했고요. 여기 동경몽화록은 글로써 묘사를 했습니다. 자, 19학년도 수능 10번 한번 가볼게요. 밑줄친 이왕조. 사마염이 세운 나라가 내분으로 혼란에 빠졌다. 사마씨 아까 살짝 언급이 됐습니다. 바로 진. 인 거고요. 자, 이 틈을 타서 오호가 화북 지역에 여러 왕조를 세웠다. 자, 그래서 오호 16국 시대가 전개가 된 거고 그 중에서 선비족이 세웠기 때문에 이 나라는 북이고 이 북이가 화북 지역을 통일합니다. 자, 이 나라에서 실시한 제도를 봤더니 토지 분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네. 15살 이상의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일정한 양의 토지를 지급한다. 이게 바로 균전제가 되겠습니다. 수나라나 당나라의 전파가 되었죠. 계승이 되었죠. 자, 북이 하나 정책했습니다. 윈강석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이렇게 1번 나오고요. 만주족과 한족을 함께 등용한다. 청나라. 북면관 남면관은 요나라. 거란이 되겠습니다. 끝. 자,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 기출들의 위진남북조 내용이 간단하죠. 하지만 출제 잘 되니까 키워드 한 번씩만 다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개념 퀴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